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동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기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실 겁니다. 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를 떠올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십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나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와 왜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이것들을 의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박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꼭 합니다. 그리고 매주 2번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시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노후가 편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프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어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1위는 건강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도움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박 할머니께서 실천하시는 일상적인 건강관리법을 통해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깊은 심호흡을 하죠.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 할머니는 집에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것을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삼고 계십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도 좋지만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도 조금씩 매일 먹으려고 해요. 특히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4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요. 전문가들도 노년기 운동은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박 할머니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을 꺼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검진을 받아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박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소득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박 할머니는 교직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하고 퇴직금의 일부는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했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취미 생활과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준비 덕분이에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마시기 어려울 거예요. 전문가들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최소 70% 정도라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한 노후 재테크의 기본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였어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매일 모으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교직 생활 초기부터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죠. 투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출 관리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기적인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 할머니의 수입원 다각화 전략입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소액의 임대 수입, 그리고 취미로 시작한 손뜨개 소품 판매까지.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하지만 적절한 수익률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죠. 박 할머니는 은퇴 전부터 노후의 필요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9월 생활비, 의료비, 여가 생활비 등 세세하게 나누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과소 추정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여유 자금은 충분할수록 좋아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가장 큰 항목이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으니까요. 박 할머니는 은퇴 자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생활비를 위한 안전자산, 둘째는 의료비를 위한 비상자금, 셋째는 여가 생활을 위한 투자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인출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죠. 이자 수익으로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상자금의 중요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자존감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관계망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박 할머니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기 어렵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요가 동호회 친구들,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 동생들, 그리고 매주 만나는 독서 토론 모임 회원들까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서로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전문가들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꼽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세 가지, 건강, 경제력, 그리고 관계망. 이것들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경제적 여유를 위해 저축하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죠. 박 할머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늦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시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한다면 분명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계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 갑자기 단절되니 마치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오래 지속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복지관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좋았던 건 취미를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요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주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도 나누고 박할머니는 특히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아요. 손주들의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거리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지낼 수 있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친구가 필요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질 높은 사회적 관계는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바로 먼저 연락하기예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박할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1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즐거워요.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아주 좋은 관계 형성 방법이에요.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봉사활동이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형성되거든요. 박할머니는 또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지니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로 근황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태도예요. 관계를 맺을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항상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 동호회 친구들과, 오후에는 요가 수업 동료들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우울할 틈도 없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화상통화나 메시지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의지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 경제력, 관계망.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야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죠. 박할머니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건강만 좋아도, 돈만 많아도, 친구만 많아도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이 세 가지를 위해 투자해야 해요. 전문가들도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한 가지, 저축이나 투자 등 재테크 한 가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활동 한 가지씩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건강한 신체, 안정적인 경제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완주를 위해서는 탄탄한 체력과 충분한 준비, 그리고 함께 뛰는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동반자 동행은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